네, 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이 충격도 가시기 전에 정봉주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나오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. 네, 정치권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이 어디까지 번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. 최진영 변호사와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인물이 또 한 명 늘었는데요.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오늘 정봉주 전 의원이 선언하려고 했는데 예정돼 있던 기자회견이 돌연 취소가 됐습니다. 일단 그 정봉주 전 의원의 입장이 어떤지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초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사실상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서울시장 출마를 밝히려고 하는 기자회견을 돌연 취소한 다음에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.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은 사실 기억에 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 오래된 건 아닙니다. 2011년 본인이 이른바 BBK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저격수로서 얘기했는 것이 이른바 명예훼손이 된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2011년에 1심, 2심 대법원의 유죄가 확정이 되었고 그 징역 1년 판결이 선고가 돼서 구속 수감되기 직전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피해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얘기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듯하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초의 반응처럼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해서 고소를 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짚고 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. 그러니까 보통 이런 사안이 발생을 하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건 아니다. 절대 그런 일 없다. 뭐 사실이 아니다. 이렇게 되면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 워딩이요. 근데 뭐 물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일보 인터뷰에선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.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선 답변할 이유가 없다.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법적 조치를 거론한 것은 제가 방금 예로 든 첫 번째 전자의 사례와는 약간 좀 다른 온도차라 가지고요. 이건 어떻게 보세요?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어떤 그 입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 있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통 법적으로 사실 말씀드렸듯이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 사건으로 관련해서 재판을 받아본 적이 있다 보니까 가장 중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기억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결국 적어도 그때는 내가 기억에 나지 않았다라고 자체가 그것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. 왜냐하면 그때는 기억이 안 났지만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이렇게 됐다 하는 결국 법적인 어떤 굉장히 줄타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일단 내부적인 어떤 캠프 속에서의 어떤 법적 대응을 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좀 시간을 갖고 답변을 할 것 같은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선거 전에 뛰어들었다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했다는 점에서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치욕스러울 것이고 특히 이 피해자 입장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시점에서 글을 올렸느냐 했을 때에 본인이 평소 때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자로서 뭐 이분 정봉주 전 의원도 기자로서 일을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배 기자로서 존경을 했는데 본인이 겪은 일과는 사뭇 다른 어떤 행태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서울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될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서 이런 고소를 했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진실 공방이 벌어졌을 경우에 과연 누구의 어떤 손을 시민들이 들어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